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비 그림의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상을 좀 마련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간단한 먹방과 함께 영화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버 더 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중국의 우화를 배경으로 한 아주 멋진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영화를 보면 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차림의 메뉴가 뭘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유명한 딤섬 레스토랑인 딘타이펑과 이 영화가 콜라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시간 거리에 있는 딘타이펑에 가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절대 협찬이나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다 사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위트가 있고 세이버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스위트를 택했거든요. 디저트 종류의 4가지 딤섬을 준비해봤고요. 문크랩스라는 이제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귀여운 그런 장식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트 앤 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키트들도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중국식 오이 무침이고요. 이거는 이제 샤오롱바오, 이제 엑소 소스로 만든 돼지갈비, 핫 오일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중국 음식이니까 차도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먹방을 해보면서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오버 더 문의 감독은 글렌 킨이 맡았습니다. 글렌 킨은 이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정말 레전드급의 그런 애니메이터인데요. 인어공주 그리고 미녀와 야수 같이 그런 유명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애니메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38년 동안 일했던 디즈니를 떠나면서 이제 본인만의 필모그래피를 이제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이제 모토로라와 합작을 해서 듀엣이라는 단편을 만들기도 했고요. 좀 뭔가 일종의 AR 같이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일수록 이제 영화도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와도 이제 같이 단편을 제작하면서 이 작품은 Best Animated Shorts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단편들을 해왔지만 사실 장편을 혼자서 감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 한번 앞에 샤오롱바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식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육즙이 장난이 아니네요. 밑에 살짝 오이를 깔고 위에다가 얹어서 딘타이펑을 사실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먹어본 거 빼고는 그때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돼지갈비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검은 식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면서 시큼달큼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살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요. 얘를 한번 먹어볼까 싶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이건 타로 같아요. 타로는 항상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랑 밤이랑 좀 섞어놓은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레드빈 팥이네요. 팥. 그래서 글렌 킨의 특징은 이제 오랫동안 트래디셔널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서 그 연필선의 느낌을 살리면서 작업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버 더 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렌 킨 본인의 프로덕션 회사와 그리고 이제 펄 스튜디오 그리고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가 이제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배급은 넷플릭스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글렌 킨이 마지막으로 디즈니에서 작업했던 작품이 라푼젤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라푼젤과 똑같이 이 작품도 뮤지컬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작곡가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헬렌 팍 씨도 참여를 했고요. 켄 정, 존 초, 마거렛 초, 그리고 산드라 오 같은 미국계 한국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달의 여신 항아라는 그런 중국의
우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비교하자면 아마 견우와 증녀에 좀 가까운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이었던 항아는 남편인 예가 10개의 태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9개의 태양을 쏘아 죽인 채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항아가 불사의 약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와 함께 반씩 나눠 먹으면서 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항아가 실수로 그 약을 혼자 다 마셔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두고 혼자서 하늘나라로 다시 떠나야 된다는 그런 슬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인 페이페이가 이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외동딸로 이제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추석이나 명절에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이 이제 항아의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페이는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항아를 만나러 달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험적인 얘기예요. 사실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굉장히 슬프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화의 크레딧을 보면 In Loving Memory of Audrey Wells라고 나오는데요. Audrey Wells는 이 영화의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다 끝내고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던 중에 58세의 나이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페이페이의 가족과 같이 오드리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도 오드리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줄 모르다가 죽기 몇 주 전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해요.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오드리가 아마 딸과 남겨진 남편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닐까 싶네요. 흔히 3D 애니메이션 하면 생각하는 디즈니나 픽사의 영화와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테크닉이 훌륭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지만 막 엄청난 성과, 엄청난 흥행은 아니지만 영화를 봤던 이제 관객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을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좀 달래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얼른 이 남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좋은 감상하세요.